단어가 어려워요. 맞아요. 단어가 몇 단어죠? 100단어. 100단어. 제 얘기를 해주자면, 아, 괜찮아요. 중3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였는데, 네,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였는데, 그때 원래 이제 영어 단어를 보통 많이 외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별로 그걸 안 했어. 중3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뭐 이상하게 학원을 끊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원래 중학교 때 꽤 많이 해놨던 건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래도 단어가 좀 모르는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또 이제 단어 외우느라 고생을 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단어로 고생을 안 해요. 쌤 안경 바뀌었어요. 아니요, 똑같은 안경입니다. 자 얘들아, 뭐 해볼까? 질문이 있어요. 몇 번이죠? 이제 여기 618 베이직까지 풀었어요. 이제 베이직 반밖에 못 풀었어요. 베이직 못 가는. 왜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요? 똑같았는데? 네? 여기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았잖아. 뭐가요? 그냥 평소랑 똑같았잖아. 이거 어떻게 뭐가 다르죠? 양이 많아요. 1, 2, 3, 4, 5, 6. 양이 많아요. 그래서 번호 얘기해보세요. 8장이네요. 118. 몇 페이지예요? 288번 8페이지. 288 288 642는 좀 더 뒤에 있는데? 숙제 많이 했는지. 내가 제일 적겠네. 네, 일단 288에 61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18. 618 어려워. 자, 이거 A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의 L을 구하라. 세상 쉬워 보이죠? 마이고 여기가 1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A부 뭐죠? 그렇지. 그 다음에 BC는 우리 이 빼기 2랑 1을 줬다는 말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전부 다 A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B가 뭐냐면 이제 비교하는 거지. B가 A고 C가 마 2A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났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거의 해를 구하라 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B가 A잖아. 그러면 그 다음 C가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A로 묶으면 됐냐? 여기서 A는 양수잖아. 없애도 돼요. 양수니까. 맞죠? 그럼 이제 끝났죠? 사이값이잖아. 어디야? 마이너스를 받아갖고. 이지하다. 다음은요. 619. 619 619 뭐야, 619면 그 다음 문제네? 2차원 계속 음수인 2차함수 fx와 이거가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좌표가 3과 8이다. 자, 생각을 합시다. fx와 x 플러스 1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좌표가 3과 8이래. 그럼 얘가 여기가 3이고 여기 8이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잖아.
이때 2차 부등식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인데 2차 부등식에 한번 보시면 이건 거잖아? 맞죠? 이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fx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잖아. 자, 보세요. fx는 2차, x 플러스 1은 직선, 2차가 직선보다 크다. 어딨죠? 3보다 크고 8보다 이지하다, 그죠?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 하면 4, 5, 6, 7이 되겠죠? 여기 끝이에요. 뭐가 더 있나요? 와. 이렇게 하면 되고. 진짜 근데요. 잠깐만. 아 눈치가 있지. 나 분필 좀 가져올게. 주황색이랑 쌤. 예. 답이 28인데 22가 나오는데요. 네가 계산을 잘못했겠지. 아니 4, 5, 6, 7이잖아요. 그지 않냐? 20. 그렇네. 그러네. 또 사고 치셨네. 아, 진짜 부정식 너무 어려워 진짜. 되게 싫다. 너 어제 놀았지? 놀았지. 나 어제 너 사진 찍으러 찾아다녔다고 한 번. 아니 바로 집 갔어. 가자 하다 22가 나와요. 예? 22가 나와요. 진짜 22 나와요. 22가 나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잘못한 게 있나? 해명조. 6, 이거가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좌표가 각각 3과 8이다.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 위로 올라 x 플러스 1보다 크다. 교점의 좌표가 교점의 y 좌표네. 아이씨 치사하게 났네. 교점의 y 좌표네요. 아이씨 야 이거 봐봐. x 좌표가 아니라 y 좌표였어. 세상 치사하네. 치사하게 왜 그렇게 얍삽하게 나뉘냐? 여기가 3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8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3이 나오려면 x 플러스 1의 요 x 값은 몇일까? 2겠지? 여기는 그러면 7이겠죠? 요렇게. 그러면 2하고 7. 아 치사하게. 예. 약간 얍삽하게 내놨죠, 그죠? 네. 나네. 아 그러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뭔가 야비하게 헷갈리라고 저렇게 이제 요것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음은요? A가 세컨. 몇 번 하면 됩니까? 621. 이거 풀기 귀찮아 이거. 아니 어려워. 몇 번이에요? 1번, 2번 둘 다? 아니요 2번만이요. 2번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빼기 5에서 1까지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차 함수가 빼기 x 빼기 b 맞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거 이해되니?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됐지? 그럼 왼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범위를 풀었을 때가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빼기 5에서 1까지가 나왔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얘가 빼기 5에서 1까지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 녀석의 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죠. 어떻게? x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 풀면 얘잖아. 나안 나오는데 그렇게 풀었나? 진짜? 이렇게 A가 될 거니까 A가 마이, B가 2겠다, 그지? 그거라는 게 나오네? 나오는데?
계산 실생. 예.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 할까요? 선생님 그 600. 항상 위쪽이랑 항상 아래쪽이. 너 그냥 안 풀고 아무거나 그냥 풀러달라 하는 거지. 아, 성현이가 선생님 항상 분들 위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 이렇게 넘기면요. 예. 그 판별식이 각각 다르나요? 아, 넘기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넘기면? 620에서 응. 그 뭐냐 어떨 때 허근을 가고 그 판별식이 D보다 0보다 작고 이럴 때 헷갈려요. 네? 뭐가요? 그 만약에 620번에서 2번 이거 넘기면 응. 그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D가 0보다 작죠? 다 0보다 작아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판별식이 판별하는 건 뭐예요? 근의 종류야 개수야. 근데 그래프에서 그 근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거든. 근데 이 차랑 직선이 있을 때는 뭐가 근이야? 이 차랑 직선이 만나는 점인 거야. 오케이? 그럼 둘 다 없겠네. 원래는 이거랑 이거였는데 이 차랑 직선이 있을 때는 이제 얘네 둘이 만나는 거에 개수인 거지. 안 만나면 D가 0보다 작고 한 점에서 만나면 D가 0이고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0보다 크다야. 오케이? 우리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교점이 몇 개 있지 뭐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얘가 뭐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점을 보세요. 판별식이 판별하는 건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다음 무엇이냐? 저 그 613번 아니 13번이요? 구전이 13이면 꽤 앞으로 가잖아. 13. 이지해 보이는데 이거. 여기가 커피 마시네. 왜 커피 마시는 게 너희들의 일탈이냐? 쌤, 저 봤어요 그거. 뭐가요? 짤이요. 어떤 짤? 루트 짤. 아 그래요? 지금 이상하게 쓰던데요. 그래, 루트를 이상하게 쓴다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뭐 어떻게 쓰다 이렇게 썼던가? 뭐 이상하게 써. 그걸 묻는다는 게 신기하다. 그거 너무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쓰면 이상하냐면 이게 원래 루트가 아래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아래에서 이게 이제 늘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약간 R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상하게. 아, 수학쌤이 아니네. 하긴 뭐 그 배우가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가 그 의사 역할을 해도 의사 흉내를 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지. 자, 이거에서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게 인수분해 돼요. 네,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A. 되죠. 이렇게요. 되니? 자, 이제 생각을 하자. 이거 근데 저번에 왜 한 거 같냐? 좀 예시로 무슨 예시만 했는데 마케팅. 아, 그래? 내 A가 어디 있어야 돼? 자, 위에 게 요거잖아요. 빼기 2에서 4까지 있다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A하고 2고 여기가 이제 작다니까 얘도 사이값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일 건데 얘가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러면 A가 이쪽에 있으면 2에서 A까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왼쪽에 있으면 2에서 A까지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지금 해가 뭐라 그랬냐면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일 때라고 했어요.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일 때. 그러면 이건 좀 더 넓게 쓰자. 정수를 좀 표시를 하려면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를 여기다 쓰고 3도 하나 딱 써주고 1도 하나 써주고 0도 하나 써주자. 자, 이제 합시다. 2부터 어딘가까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정수해가 하나이려면 오른쪽으로 생겼을 때 정수해가 하나이려면 3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4는 어차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 5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어도 되지. 여기서 좀 더 가서 이렇게 되어도 3밖에 없잖아. 맞지? 맞냐? 맞지? 그러니까 저 3 옆에 있는 A가 여기로 와도 4는 어차피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3밖에 없잖아. 이 범위 내에.
이해가 되니? 아, 네. 이해가 되니? 응. 대신 얘가 여기는 안 돼. 그치? 3이 안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오른쪽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 수 있냐면 한 여기쯤부터 해서 여기쯤 요 사이는 A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이 사이야. 요 사이 범위예요. 요렇게 사이. 그래서 A의 범위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할 거야. 자, 5가 돼도 되니? 안 되죠. 좀 되지. 안 되지. 되지. 니네 아직도 이거 안 되냐? 5가 되었다고 쳐봐. 그럼 5가 새로 들어가? 이 범위 내에? 안 들어가죠. 잠깐만. 근데 하나라서 안 되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어? 그게 답이 잠깐만. 아니에요. 이거 뒤로 더 가도 5가 들어가지 않나요? 아, 헷갈려. 이게 잘 보세요. 얘가 우리가 그냥 이 2에서 A까지 이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에서 A까지와 원래 있던 빼기 2에서 4까지가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A가 여기에서 더 뒤로 가도 결국 겹치는 부분은 어디까지로 한정이 되냐면 네. 요거잖아요. 그죠? A가 더 뒤로 가도. 맞죠? 그러니까 A는 이쪽으로 계속 가도 어차피 정수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요 5가 없어야겠네요. 3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이쪽에서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요거 이해되니? 요거 됐지? 두 번째 반대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쪽으로 되려면 A가 요 1을 포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A가 한 여기쯤 있으면 되겠다. 맞니? 범위 내에 정확히 1이 있잖아. 얘가 만약에 좀 더 가버리면 0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A 범위는 정확히 0과 1 사이일 건데, 자, 1이 되어도 되니? 안 되죠. 0이 되어도 되니? 돼요. 0이 되어도 0이 추가되지 않으니까. 됐다. 최종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는 양쪽으로 생겨가지고 좀 헷갈리게 잘 냈네요. 헷갈릴만 하다. 613번. 다음은요? 625에 순번이. 모르겠어요. 6이오라. 여기요. 아, 네. 3번. 이거. 자,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9개일 때 a의 값은 입니다. 한번 해보자. 하시면 서른을 못 잡아먹어서 안 나오지. 하시면요. 요거요. A. 에이. A죠. 그러면 x의 범위가 2 플러스 a와 2 빼기 a란 말이야. 뭔가 이상한데. 아니네. 네, 맞네요. 예? 네, 이제 이게 19개잖아. 잘 생각을 해봐. 가운데 2가 있잖아. 이게 오른쪽에 2 플러스 a라는 말은 2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a만큼 가면 여기가 2 플러스 a잖아. 맞지? 2 빼기 a라는 말은 2에서 왼쪽으로 a만큼 가면 여기가 2 빼기 a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범위 내에 19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가운데 2가 있기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몇 개씩 있으면 돼요? 9개씩 있으면 돼. 여기 9개가 있고 여기 9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랑 9개 해서 정확히 19개 되니? 9개라는 말은 2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정수가 몇이죠? 11. 같다고 하니까 12. 11. 3, 4, 5, 6, 7, 8, 9, 10, 11. 11. 맞죠? 그러니까 딱 9를 더했잖아. 그러면 이쪽은 뭐겠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에서 9를 빼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잖아. 마7이겠지, 그지? 마7이겠죠? 뭐 이런 거 9개밖에 안 되면 그냥 세보세요. 1,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빼기 5, 빼기 6, 빼기 7.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은 얘가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는 포함을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빼기 7은 포함해야 되고, 마이너스 8은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자, 이 녀석의 범위가 아마 요렇게, 요 2-a부터 해서 2 더하기 a까지 요렇게 될 건데, 이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이제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 플러스 a의 범위가 11과 1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되니? 자, 11이 되어도 되니? 네. 안 되죠. 11이 되면 11이 이 범위에서 빠지잖아. 11이 빠져버린,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요. 11이 되면 빠져버리니까 안 되겠죠? 12는 되어도 됩니다. 추가되지 않으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원래 이제 이 개념은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중2 때 이거 해요. 사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부모가 중2 때 합니다. 중2 때. 중2 때 부등식 배우잖아요. 부등식 배울 때 그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요거야. 요 개념은 이제 중2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때 그래도 좀 잘 이해를 했던 애들은 이제 여기 고등학교 와서는 별로 헷갈리진 않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2 때 부등식을 좀 헤맸나 봐. 많이 애매긴 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구멍으로 남아있죠. 빨리 지금 구멍을 채우세요. 다운요. 132번 632. 미트 몇 번? 둘 다. 이거 부호가 다르면 A가 음수한 건데 이게 헷갈려. 여기 사이값이니까 저게 0보다 크다의 해가 이거래. 좀 바뀌어야 돼. 이걸 때 2차 부등식에는 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봐봐. 크다면 원래 좌우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사이값이 나왔다라는 말은 A의 부호가 음수겠구나 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 부호가 음수다 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A에 하고 이제 근이 요거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되니? 여기에서 이제 A가 음수면 A로 나눠버리면 요게 이제 짝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아하.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거 전개하면 이제 아까랑 유사해졌죠? B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 요거 되니? 자,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저거예요. 이 녀석에는 입니다. 그럼 이제 C자리에 빼기 2를 넣고 A는 그대로 B자리에 빼기 1을 넣으면 이거겠죠? 자, 양변을 우리가 A로 나눌 건데 A가 음수라고 했어. 음수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 부호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반대로 바뀌어야죠. 부동 방향이.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불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시 곱하시면 이렇게 사이로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서 2분의 1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네. 다음으로 갑시다. 2번은 여기 옆에다가 하자. 그다음부터 숙제를 못해.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못했다. 윤서는 다 있니? 야, 역시 몸 저기야. 네? 네가 제일 안 해서 네가 제일 안 해서 이게 3번까지 그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많았어요. 저기 매달아 둘까? 매달아서 저 오징어 말리듯이 좀 말릴까? 햇볕에다가. 그 과메기라고 있어요. 아니 꽁치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서 길게 이렇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매달아 두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바닷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겨울에 이렇게 말리거든? 그러면 얘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바닷바람을 맞다 보면 얘가 쫀득쫀득해져요. 맛있어요. 과메기 안 먹어봤냐? 먹어봤어요. 약간 뭐 쫄깃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비린맛도 좀 있지. 근데 그게 좀 칠 때 먹는 거.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고, 아무튼 그 과메기 또 특유의 맛이, 먹던데.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과메기 말리듯이 저기 이제 저 한강에다가 이렇게 말리는 거지. 약간 가시 같은 거 씹히지 않아요? 매달아가지고. 약간 가시 같은 그런 거 씹히지 않아요? 근데 사이코패스? 저놈은 꼭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저놈은 꼭 널어놔야겠다. 이거 과메기처럼 저렇게 널어놔야지. 거꾸로 매달아서 널어놔야지. 자, 이거 합시다. 봐라. 작다지? 작다면 원래 사이값이 나와야 되는데 좌우로 나왔다라는 말은 A의 부호가 요번에도 음수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보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3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됐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계산을 하실 때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양변에다가 6 정도 한번 곱해보는 거 좋아요. 양변에 6을 곱하시면 여기 3 곱하고 여기 2 곱하자.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해도 이 부등호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됐니?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편해져. 여기 한번 보시면 존나 편하다. 그래서 됐나요? 네,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죠. 다시 6으로 나누시면 다 했다. 요거가 요거랑 같죠? 그래서 B가 6분의 5A고요. 그 다음에 C가 그렇지 6분의 1A겠죠? 자, 그러면 뭐 구하라는 게 뭐야?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A가 0보다 작다의 N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C가 6분의 1A, 그 다음에 B가 빼기 6분의 5A, 그 다음에 A가 A. 자, 이거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땡게 바뀌어야죠. 그러면 이 녀석이 자 바뀌어놓고 양변에 6 바로 곱하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해서 크다가 되죠. 그럼 x 빼기 2랑 x 플러스 마 3이 되니까 이거겠다. 5r x 3보다 크다. 됐습니까? 있지 하다. 나 못해요. 자, 이제 과메기는 조용히 하시고요. 자, 문제 푼 사람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질문하세요. 네? 몇 번? 642. 642로 가봅시다. 얘 과메기가 또 처음 먹어보면 좀 비리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김이랑 모르냐? 과메기 원래 상추쌈에다가 김을 한 장 올린 다음 예, 근데 김이 그냥 그 조미김 말고 아무것도 안 발라주는 그거 있지. 약간 뻣뻣한 김. 뻣뻣한 그래. 싱거운 김. 김이랑 그거랑 올려서 이제 김이 그래서 비린 맛을 좀 잡아줘. 그렇게 이제 보통 먹는데 선생님 좋아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있으면 먹는다 정도예요. 굳이 찾아서 먹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지. 그 음식에 대한 태도는 말이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요, 미식가는 아니고요. 그 원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별로 많이 없잖아. 그렇지 않냐? 먹는다. 그 뭐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확실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거란 말이지. 맛있는 걸 먹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 근데 먹는다 그죠? 게다가 하루에 3번이나 먹는다고. 그치? 물론 뭐 2번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먹는 거를? 어쨌거나 뭐 2번을 먹든 3번을 먹든 어쨌거나 하루에 일단 3번은 즐거운 거잖아. 근데 그 즐거운 게 그 입이 좀 짧은 사람들은 즐거움의 폭이 되게 좁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넓을 수 있는데 되게 좁은 즐거움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런 여기에 어떤 되게 맛있는 맛이 있는데 이거를 잘 얘는 못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좀 아쉬운 느낌? 물론 뭐 남한테 강요를 하진 않지만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 애매한 음식도 처음 먹어봤을 때 그 애매한 음식도 한 3번 정도는 시도를 해봐요. 홍어는 3번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어. 불이야. 그래서 홍어는 흑삼도 홍어. 홍어는 버리기로 했어. 굳이 나의 이 맛의 카테고리 안에 홍어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홍어 사과 안 드셔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어는 포기하기로 했고요. 홍어는 뭐 어떤 거는 괜찮냐면 홍어 무침은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삭힌 거 말고 그냥 안 삭힌 홍어 무침 있거든? 그거는 그 뽀득뽀득하게 맛있거든? 근데 흑삼도. 삭힌 애는 그걸 한 3번 시도해봤는데 굳이 이 맛을 내가 알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거 엄청나잖아요. 응. 그래서 걔는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 그거는 잘못 요리하면 죽을 거 그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맛을 시도해보는 거지. 그래서 처음 먹어봐서 좀 긴가민가 해도 한 3번 정도 먹어보다 보면 맛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맛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뭐라고요? 물론 뭐 그 좁은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고. 자, 642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0가 8이고 2차 부등식에는 이거인 모든 실수이다. 인 모든 실수.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림부터 생각을 해봐. 0보다 큰 게 2가 아닌 모든 실수야. 일단 모든 실수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0보다 큰 게 모든 실수면 일단 떠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0보다 큰 거를 했더니 2가 아니니 붙었어. 이를 제외한 거죠. 그럼 이런 모양은 아니고, 맞지? 그럼 약간 이런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2를 제외한이라는 게 붙으려면 이거 되냐?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일 때는 0이 돼버리잖아. fx는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2가 되는 점은 빠지는 거야. 얘 빼고 오른쪽은 다 0보다 크고 왼쪽도 다 0보다 큰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기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요거 이해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실수 모양이나 아니면 뭐 근이 하나만 가지도록 아니면 근이 없도록 이런 류의 문제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림이 어떻게 생겼지? 야, 알겠니? 깜짝 놀라긴.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하고 나면 사실 끝났어요. 이 fx는 어떻게 생겼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따라와요? 이게 바로 너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f0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집어넣으시면 0 집어넣으면 그럼 a가 2, fx는 그러면 따단 이렇게 나오고요. f5의 값을 하시면 5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8 정도 나오겠죠? 여러분이 그러고 보니까 졸업을 했으면 지금 이제 약간 그 실직 상태네. 지금 이제 무직이네요, 그죠?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다음 주에 면접 봐요 그러면. 실직 상태. 다음 주에 면접 봐요. 3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시는군요. 다음 주 화요일 대학이면 시고 이거 다음 주 아니야? 그래? 입학을 언제 하는 거야? 3월이 아, 3월에 입학을 하고 근데 입학해봤자 거기서 오리엔테이션밖에 안 해요. 뭘 안 한다고? 오리엔테이션밖에 안 해요. 아, 첫날은 그 뭐 미리 가지는 않아? 한번 가서 그거 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시험을 친다고? 배치고사 친다고? 교과 외우기. 뭘? 교과 외우기 진짜 쓸데없다. 네, 교과서 막 근데 선생님 연천중학교 그거 아세요? 네? 우리 학교 아무도 모르던데. 그러니까. 그걸 알겠냐? 근데 중학교부터 교과를 안 해요. 알 리가 없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뿔뿔이 흩어지시겠군요. 교과요? 그러니까 교과 그거 좀 쓸데없어요. 특히 중학교 교과는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 교과는 가끔 기억날 때 있거든. 근데 중학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초등학교 또 교과들이 다 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교관 어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원래 무슨 산으로 시작했는데 항상 이 산으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 무슨 산 뭐였더라? 뭐 전기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전기. 그러니까 뭐 무슨 산에 전기를 받아서 뭐 이런 내용이야. 학교 교과가 맨날 그렇게 좀 구리죠. 다음에 봅시다. 몇 번 할까요? 저 637번이고. 637. 너는 637까지 풀었구나. 너 몇 번까지 풀었니? 637까지. 637에 몇 번이요? 637 둘 다 못 풀었어요. 아, 둘 다 못 풀었군요. 그게 무슨 형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오늘 진도 안 나가죠? 뭐라는 건 나한테. 그러면 우리 무조건 풀어야 돼. 이거의 해가 이것 또는 이거일 때라고 했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마오 2 3 6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죽는다. 보이냐 얘들아? 예. 네. 자, 마이너스 5랑 그 6에는 동그라미고요. 2랑 3에는 색칠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해가 이거거든? 이것 또는 이거다가 해야. 자, 생각을 합시다. 과연 그러면 뭐랑 뭐를 겹쳐서 이게 나왔을까? 이게 지금 얘네 둘을 겹쳐서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얘네 둘을 겹쳐서 이 범위 그리고 이 범위 그려가지고 둘이 겹치는 부분 하면 이게 나왔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을, 요 등호 있는 놈 보이죠? 요 녀석은 그러면 2하고 3이 근일 거 아니야? 그럼 요 녀석의 근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생겼겠어? 아마도? 얘는 2에서 왼쪽으로 가는 녀석이고 3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었겠지. 왜?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기는 작다 쪽이지. 등호 없는 쪽. 빼기 5랑 6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5와 6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요 녀석에 겹치는 부분을 했더니 우리 이 흰색 부분이 나왔다는 거잖아. 요거 이해되니? 이해했어? 그러면 요 주황색 한번 봅시다. 이 주황색에 대응되는 녀석이 위의 녀석인데 이 위의 녀석은 2랑 3을 근으로 가지죠. 그럼 쟤는 뭐냐면 클릭 다 찍어야 돼.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가 자, A는 마이너스 5, B는 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에 대응되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라색은 이거 어떻게 해? 2, 3은 6이 이거 6이야. B가 아니라 6이구나. 오케이. 얘 하면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30. 요거니까 B가 마이너스 30이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어떤 거냐면
추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문제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 문제. 이 추론이라는 게 보통 뭐냐면 여러분 탐정 만화 같은 거 보시면 만화 좋아하시네요. 흐트러져 있는 사실을 보고 뭔가 범인의 행동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과를 보고 주황색과 보라색을 추리하는 거예요. 이 흰색을 보고 아하 이건 주황색이 이렇게 생겼고 보라색이 이렇게 생겨서 둘을 겹쳤더니 흰색이 나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은 이제 탐정하기는 글렀다. 탐정은 글렀고요. 범인 역할이나 해야겠죠. 선생님 이번에 클랩이 좀 어렵나요? 쉽습니다. 쏘쏘합니다. 네. 기대도 안 해. 그냥 합니다. 저희 상대보다 잘하죠. 자, 이거요. 아니 뭐 썼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시안이요. 이거지? 얘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요. 떠있지? 떠있는데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래. 어디야? 그렇지. 위에 거의 범위는 모든 실수야.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실수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밑에 것만 보면 돼. 됐어요? x는 1에서 3까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라는 게 뭐죠? 아, 이거의 해가 얘랑 같을 때네. 예,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선생님 왜 저거를 왜 저렇게 변형해서 풀어요? 빠밤빠밤빠밤밤. 아 그러네. 자,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해가 뭘 가져야 하냐면 1과 3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는 분명히 크거나 같다는데 이렇게 사이값이 나오려면 A는 부호가 음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고요. 전개를 하면 예? 저거 a 플러스 1의 제곱 아니에요? 어디요? 저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a 플러스 1의 제곱 아니에요? 아, 이거요? 맞습니다. 제가 퀴즈를 숨겨놨는데 그걸 맞추셨군요. 선생님 인정한 선생님. 자, 이거요. 제가 빠져나가네. 이제 양변을 A로 나. 이거 이제 이거랑 비교해야 되죠. 얘의 해가 얘라면 그지? 비교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A가 딱 나오네요. 그리고 B가 그러면 마 3이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끝. 또 있나요? 아주 많아요. 네. 650? 650? 숙제 많이. 여러분 은근 많나 보네? 많아요. 뒤에 더 있니? 네. 저 앞에 이거 제일 많아요. 어디 있어요, 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오, 쌤 저희 진도 못 나가겠어요. 나이스. 아, 쌤 나가. 100% 나와. 마치 정치인 같은 답변이었구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듣고 있다고 다들. 진짜로? 그거 어제 딱 한다. 네, 선생님. Let's get it.
야우. 쓰러지고 싶다. 야우. 다음은요. 활용. 다음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을 우리가 나가야 하지요. 남은 숙제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해야죠. 2차 방정식의 활용을 나가야 하는데 남은 숙제 어떻게 해요? 진짜 쓰러지고 싶다. 뭐 딴 거는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정확히 근해 분리 딱 하나만 합시다. 먼저 그래 분리요? 이거 그냥 다 한다는 거. 그래서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근데 위치까지 그래 분리가 나간다는 왜 건데요? 분리가 없는데? 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럼 총 장난이니까 여기 또 우리 나무까지 하면 이제 말한 줄. 거기 보시면 3번 있죠? 3번. 그래 분리가 어딨어? 거기 있는 3번 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근데 이거 1은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1, 2는 왜 아니에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왜 3번부터 1번, 2번 하겠습니다. 아 근의 분리까지만 하겠어요. 근의 분리는 미리 이야기해 두지만 어려워요? 그 수상에서 자 스포자. 굳이 이야기하자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등식이요? 다 뭔 부등식이 어려워. 단어 빼고 다 어려워. 부등식은 1도 안 어려워. 자, 그래서 네? 이거에 비해서요? 근의 분리는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쌤이 어렵다는 건 그만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근의 부호부터. 수상에 고개가 치는 게. 실근의 부호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만약 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근이 저렇게 알파랑 베타 이렇게 했다는 말은 뭔가 저 두 근 가지고 뭔가 근각계수 같은 느낌이 좀 드십니까? 그쵸?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이 두 근을 모두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시면 근각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나올 건데 양근이니까 부호가 어떻게 써? 양수 더하기 양수 하니까 0보다 크겠죠. 네. 아주 쉽죠? 두 근을 곱하시면 여기는 이제 a분의 c가 나올 건데 얘가 어떻다? 그렇지. 이거는 쉽다. 이거는 쉽죠? 요건 쉬워요. 요건 쉬워요. 두 번째 한번 두 가봅시다. 번째 포기. 두 근이 근데 한 개 빼먹었네. 갑자기 오메가 나오고. 얘들아 하나 빼먹었어요.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해서 합이 이제 이거고 곱이 이거다 하고 우리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어떻게 생겼겠어? 그리고 앞으로 영구랑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 양수인 근 두 개니까 0보다 큰 쪽에 두 개를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이거 빼먹으면 섭섭한 D에게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D도 0보다 크다 하시면 되는데 갖다 붙여주세요. 왜냐면 두 근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지. 그 말은 이렇게 생긴 녀석도 두 근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중근은 두 근이 겹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이제 하죠.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를 했으면 그 다음 뭐겠어? 음수. 자,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음수 마이너스. 음수 더했으니까 0보다 작고요. 두 근의 곱은 뭐예요? 플러스 양수. 그치. 음수 곱하면 0보다 커야 되겠지. D는 어떨까요? D는 0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지 않나? 진짜 작은 거 아니야? 같다?
두근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생각했어?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 응. D가 어떻죠? 똑같지 않아요? 0보다? 크다. 저두 개. 같아도 됩니다. 근 개수 보라고. 이씨. D는 뭘 판별해? 존경하겠어. 개수 보라고, 개수. 그래도 맞췄다. 아 근데 어이? 왜 타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아 그런. 이렇게 되면 중근가지잖아. 중근의 중자가 무슨 중자야? 중복할 때의 중자야. 그러니까 얘는 근이 두 개가 중복되어 있다 라는 뜻이라서 얘도 두 근으로 칩니다. 같은 근이 두 개인 거지. 마치 너희랑 비슷하군요. 됐냐? 이건 안 돼. 뒤쳐. 예. 이해 안 됐다. 아니 이해 안 됐다. 불러봤어요. 됐어요? 3번 합시다. 지금이니까 빨리 말해. 아니야 전 이해한다. 허근이 때가 기억이 이해가 안 나. 허근 같은 건 없어요. 마지막은 까먹다. 다른 거. 어디 지금 맞췄다.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야.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근의 합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죠. 플러스 쪽이 큰지 마이너스 쪽이 큰지 모르니까. 하지만 두근의 곱은 확실해. 얘는 A분의 C가 나올 건데 얘는 음수. 부호가 다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D를 써야 할까 하는데 D는 여기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두근이 곱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부호가 이렇게 다르잖아, 그지? 이렇게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D는 0보다 크다가 확정이야.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게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다가 확정이야. 쌤. 그래서 얘가 만족하면 얘는 확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는 건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됐어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예? 아 이건 이거야. 이거 근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핸드폰을 찍어도 돼요. 보고 못하면 나 저거 핸드폰 배경화면 외우세요. 아니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다 따지는 게 아니라 봐봐 크다 작다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근과 계수를 써서 두 근의 합과 곱 일단 부호 따지고 D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좀 보내. 위? 그러네. 뭐 굳이 이런 걸 또 사진으로 찍어야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러죠. 용량 초과예요? 네. 처음으로 하였다. 쓸데없는 걸 좀 버리세요. 머릿속에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쓸데없는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 있는데. 뭐 정리를 좀 하세요. 시험 같은 거 보여줘. 그래서 뭐 그 어릴 때 기억 이런 거 다 지워버리세요. 기억도 안 나. 책 기억 안 나는데. 그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세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중학교 때는요. 아 중학교 때요? 뭐 그냥 뜨문뜨문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뭐. 요거 되냐요? 되는데.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서 2번은 별 내용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예? 왜요? 약간 2번은 그러면 부호 그 문제 하나만 네? 뭐가 돌파요? 네. 뭐가 돌파? 예? 네? 뭐 돌파했다며? 아, 그런 걸 아무도 안 했는데. 그럼 뭐라 그랬어 방금? 저 방금 시계가 2대 15분. 아 15분 됐다고? 이제 15분. 선생님 헌책이 들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귀신 자 이거요. 뭐 이제 2번은 별 내용 아닌데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어. 해야죠. 왜 이거? 일찍이 나올 거. 아 그러네. 해요. 저 보기 2번에 있는 거 하나만 해봅시다. 그 2번에 그 둘 다 하면 귀찮으니까 1번만 합시다. 1번. 지금 어디 하는 거야? 뭐 300. 자 이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며 양수인근보다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크대. 한다. 자, 일단 뭐라 그랬냐면 부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양수인 쪽이 음수인보다 절대값이 크다라는 말은 약간 음수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모양이지. 됐냐? 따라와? 양수가 절대값이 더 크다고. 거의 읽어봐라. 그 음수인 거에 절대값이 더 크다고. 됐냐?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파악 끝났지? 자, 부호 다르다 뭐야? 1번, 2번, 3번 중에 3번. 그럼 뭐만 쓰면 돼? 이것만 쓰면 돼.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야 이거? 2a-1. 그렇지. 2a-1인데 얘가 부호가 어떻다? 0보다 작다. 이거 하면 되는데 아까 이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두근의 합의 부호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음수 쪽으로 쏠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 이걸 왜 줬을까? 그 근각에서 해가지고 다 놓고 하는. 두근의 합의 부호를 준 거예요, 사실. 그쵸? 얘를 준 이유는 두근의 합이 어떻다? 음수 쪽에 쏠려 있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걸 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두근의 합 해보시면 마이너스 4a인데 요 녀석이 0보다 작다. 요걸 준 거예요. 요거가 요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면 끝납니다. 요거 넘기시면 a는 2분의 1보다 작다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a로 나누시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네. 네, 한 번만 봐요. 저 맞잖아. 마이너스 4가 0이잖아. 마이너스 4로 나눠봐. 맞잖아. A는 0. 그럼 0보다 크다잖아. 됐어요? A는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원래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저것만 쓰면 되는데 얘만 쓰면 되는데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만 쓰면 된다고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 한 가지만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게 단순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거야. 약간 토핑을 더 치는 거지. 토핑 같은 게 뭐냐면 요런 이야기를 좀 더 해서 음수 쪽이 좀 더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요거 하나 더 여기 토핑 하나 친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오리지널이 맛있는데. 그래서 저기 그 오리지널에다가 저기 약간 그 그냥 엽떡에 그냥 분모자 추가하는 거네. 예, 그 분모자 추가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죽음을 더한 것 같아. 민규 수상 포기. 민규 수상이 무너지다. 기사. 한국생. 네. 요즘 탁 뭐라고 해서 내려갈 이 도학가 기사 무너지. 입학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입학 포기요? 자기한테 원래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뭐 입학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입학을 포기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 학교에 못 들어갈 뿐이야. 자퇴하고 검정고시. 예. 근데 뭐 굳이 입학을 포기할 필요가 있나? 대학교에는 등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입학 포기가 됩니다. 그래 안 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등록을 하면 입학이 된다는 소리지. 등록을 해야. 그러니까 대학교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으면 등록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부터가 등교잖아. 그러면은 한 12월이나 1월 정도 사이에 발표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쯤이면 거의 발표가 다 났어. 그러면은 이제 등록 기간이야. 그래서 2월 한 며칠 정도까지 등록을 한단 말이지. 2월 한 두셋째 주 정도까지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내야 돼요.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거든. 저기 서울에 있는 국립대나 시립대 뭐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에서 한 400 사이, 400 사이 정도였고 사립대들은 더 비싸죠. 그거보다. 그래서 400에서 500, 600까지 가는 데도 있고 과마다 7, 800도 있어요. 의대 쪽은 좀 더 비싸지 않아? 예, 뭐 의대 쪽도 그렇고 그 음미대 이런 데가 좀 또 비싸죠.
그래서 저희는 공대였기 때문에 별로 안 비쌌습니다. 저희는 300이었습니다. 또 국립대잖아요, 그죠? 국립대에다가 공대라서 그냥 300이던데. 그래서 그거가 한동안 이제 등록금이 비싸다는 말이 많아서 우리는 쭉 거의 동결했어, 내가 다닐 때는. 그래서 계속 그냥 꾸준히 300. 1년마다 올려줘. 응, 원래는 그런데 우리 때는 등록금이 이슈였어.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이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말이 많아서 이제 국립대는 왜 정부에서 그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등록금 동결해라 해서 동결을 시키는 거지. 우리 학교는 동결했고 아마 사립대들은 야금야금 올렸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전 때쯤이 되게 막 계속 사립대에서 등록금을 계속 올리는,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쯤 해서 이슈가 한번 크게 됐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뭐 이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랬다. 해볼까요?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근해 분리를 할 건데요. 몇 쪽입니까? 301번. 301쪽. 네? 뭐요? 290 몇 쪽? 있잖아 이거. 299쪽이 이 보라색이잖아요. 정신 안 차리냐? 보라색이잖아요, 이거. 301쪽인 줄 알았어요. 301쪽입니다. 지금 할게. 자, 301쪽 하겠습니다. 301쪽. 자, 이차 함수의 근의 위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의 분리라고 해. 어디잖아 오브크. 근데 이거는 그냥 위치라 돼 있어요. 그 이제 원래 수학에는 옛날에 그 일본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대체로 일본 교육과정의 이것들을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수학 용어들이 보면 약간 일본식 한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 근의 분리하는 것도, 저 분리도 약간 일본식 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순화하죠. 조금씩 말들이 순화되는 거야. 그래서 분리가 이렇게 이제 풀어 쓴 거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로 이제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하면 좀 뭔가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근의 분리라고 합시다. 뭔가 새로운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해봅시다. 근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근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이 2차이면서 이 차이면서 근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스타일의 문제를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2차이면서 근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스타일의 문제를 근의 분리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자, 이 2차가 한 근이 1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은 뭐 3보다 크도록 하는 ABC의 뭐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근의 분리 문제예요. 오케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네. 그리고 근의 위치가 뭐 어쨌다 저쨌다 하잖아요, 그죠? 1보다 작고 뭐 3보다 크다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 근의 분리구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근의 분리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1번, 2번, 3번. 이게 1번으로도 풀고 2번으로도 풀고 3번으로도 푼다가 아니라 1번, 2번, 3번을 다 쓰셔야 돼요. 1번이 뭐냐면 D. D는 어디서든 등장할 수 있죠. 그 다음 축, 그 다음에 경계값이야. D축 경계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예로 들어보시면 봐봐. 우리가 이제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으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봐봐. 한쪽이 1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이 3보다 크다라는 말은 1과 3이 이렇게 있으면 2차가 아마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잖아.
맞지? 맞니? 한 근이 1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은 3보다 크도록. 맞죠? 그럼 이렇게 생겼으려면 D가 어때야 돼? 그림 봐봐. 0보다 커야 되죠. 같을 수는 없지. 둘이 겹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축 생각하셔야 되는데, 축은 여기서는 축을 따로 이야기하기가 애매해. 맞죠? 이게 왜냐면 이쪽으로 생겨서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좀 쏠려서 이렇게 생겨도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축 가지고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 축은 이런 경우가 꽤 많아. 이 근해 분리를 할 때 축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축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가끔 가다 이제 축을 안 쓰면 D랑 경계값만 쓰면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 언제냐면, 근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근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축을 보통 많이 씁니다. 축이 이제 그걸 결정을 해줘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도록 이었잖아. 근데 만약에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도록, 아니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도록,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축이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축이 별로 역할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오케이? 됐니? 일단 축은 그렇고요. 경계값이라 하면 뭐냐면, 지금 근을 지금 나눠주는 경계가 되는 값이 어떤 값이죠?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3보다 크도록이잖아. 그러니까 얘 근의 값을 경계를 지어주는 곳은 1과 3이야. 그지? 오케이? 경계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1을 집어넣은 이 값과 3을 집어넣은 이 값을 의미해. 오케이? 그러면 경계값이라고 하면 우리는 F1과 F3을 생각을 할 텐데, F1이 어때요 지금? 그렇지, 부호만 봐. 0보다 작고요. F3이 어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딱 쓰시면 ABC의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너희 공간 속에서 좌표평면 속에서 얘를 한번 띄워놔봐. 이차 함수를 띄워놔 보세요. 어딘가에 떠있다고 쳐보자. 얘를 요래 옮겨가지고 요 모양을 좀 맞출 거야. 오케이? 요 모양을 맞출 거야. 여기까지 따르니? 자, 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축은, 그래도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D가 지금 의미하는 건 어떤 녀석이냐면, 봐봐.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다 보면, 여기는 지금 D가 0보다 작은 영역에다가 밑으로 떨어지다 보면 D가 0인 영역이 있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D가 0보다 큰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가 결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이 위아래의 움직임을 결정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좌우야. 왼쪽 오른쪽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도록 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녀석의 축은 오른쪽에 있겠지. 만약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였다면 이 녀석의 축은 왼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축이 결정을 해주는 건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1, 3 여기에 딱 맞춰서 이제 움직여 줄 건데, 축이 결정해 주는 건 좌우를 움직이는 걸 결정을 해줘요. 오케이? 축은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보자면 이쪽에 있어야 된다. 좌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계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F1이랑 F3을 했을 때 여기 봐봐. D가 0일 때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여 저걸 만족하진 않지. 봐봐. D가 0에서 0보다 크다로 바뀌었는데도 얘를 만족하진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D가 0보다 큰 녀석들 중에서도 요게 되는 녀석은 또 나뉘는 거야. 그지? 이해가 되니? D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저게 다 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D가 0보다 큰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도 얘까지 이렇게 딱 나눠주려면 1의 값과 3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얘를 좀 더 내리다 보면 1을 이렇게 지날 때가 있을 거고, 좀 더 내리다 보면 3을 이렇게 지날 때가 있을 거야. 그지? 이거보다 더 내려와야
우리가 만족하는 요 그림이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이 경계값은 이제 마지막 디테일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D가 이 이차함수가 요거를 이제 맞도록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적당히 이제 끼워 넣을 건데, D가 의미하는 건 약간 위아래 움직임, 축이 의미하는 건 좌우의 움직임이고, 이 F1과 F3의 값은 요 이제 끝에 가가지고 이제 얘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 디테일한 이 부분 요거를 결정해 주는 게 F1과 F3의 값이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네까지를 전부 다 딱 만족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조고를 딱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겠나요? 이게 근의 분리예요. 됐어요?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자, 2차인데 근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 2차인데 근의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면 근의 분리구나 파악하셔야 되고, 근의 분리구나 파악하시면 D축 경계값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근의 분리네 어떻게 풀지? D축 경계값. 오케이? D축 경계값 나와야 되고, 이것들을 판단하는 건 일단 그림 그려놓고 요거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됐니? 끝. 근데 저기서 D에서 예.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D가 0보다 커야 되는지 헷갈려요. 어떤 거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지. 그거 같아도 되는지 저거는 저거에 따라 달라.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D가 0 되는 건 어떤 경우죠? 중근이죠. 중근이라는 말은 두근이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잖아. 저럴 때 두근이 같아질 수 있어? 없네요. 네, 그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근의 분리를 하나 해봤으니까 근의 분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쁘지 않네. 이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네. Not that bad. 예. 근의 분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진도는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 있잖아요. 예, 그거 해보이 나와요. 한 1, 2, 3번까지 한번 안 나와. 클리닉에 그 해보이 안 나와. 나겠니? 예, 지금은 안 나오죠. 오늘 했는데. 다음에 되겠지. 지금도 벅찬데 그 해볼래. 하나. 쉬워. 괜찮아. 자, 이게 실근을 가지고 이 녀석은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거 여기다가 할까?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된대. 네. 실근 가진다면 뭐죠? 얘 실근 가진대. D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D 씁시다. B 다시 해주고 빼기 AC 이 크거나 같다. 그러면 K 플러스 3이고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네, 그러면 K가 얘가 이제 좌우로 가야 되죠? 여기까지 되니? 두 번째. 자, 이거는 근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D가 맞니? B제곱 빼기 4AC 가 0보다 작아야죠. 안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풀면은 오 따라와요. 그럼 K 범위가 어디냐면 됐냐? 다 있다. 아까 이거 하고 이거 겹쳐야죠? 아하, 이 연립이 아직 서툴군요. 연립이 아직 서툴구만. 어떻게 하라고? 숫자부터 일단 적으라고. 그거 알려주지 않았냐, 얘들아? 계단 쳐잖아. 0하고 네? 뭐가요? 요 아닌가? 뭐가요? 왜 여긴 또 마이너스 8 크고 이거 작다. 어디 보자. 2K에 2K 빼기 9K 제곱 빼기 2K면 4AC인데 이거 쏘리 이거 8이네요. 8 4가 아니라 8이죠. 여러분 그 옆에서 그 보면서 뭐 하십니까? 이런 거 틀렸으면 빨리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야 이거 느려 터져가지고. 아니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K 범위가
되겠죠?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합시다. 따따따 보면 마8이 일단 우선, 그 다음에 마3, 0일. 그 다음에 0, 1. 이 순서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이거 위에 거 그릴까요? 네. 빼기 3이랑 1이니까 빼기 3 포함 왼쪽으로 가고 1도 포함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 얘는 사이값인데 사이값 계산 모양. 하시면 되고 2층 집이 있는 곳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다 아, K인가? K네.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죠. 어려요? 아, 요 정도는 뭐. 요 정도는. 이거는 쉬운데 그냥 이 정도는 뭐. 내 위치가 좀 먹긴 이지. 자, 1번이요. 먹긴 이지. 진짜 맨날 알것 같네. 왜요? 왜? 숙제가 개 많네요. 야, 지금 한 문제 나갔다. 이씨. 뭐 한 문제 나가는데 숙제가 왜 많아? 어? 네가 숙제를 안 해서 많은 거 아니야. 윤서야, 봐봐. 너 숙제 다 했지? 그럼 너 숙제 지금 얼마 추가된 거야? 내 진짜 많았어. 3문제 추가된 거 아니야, 지금? 윤서는 지금 3문제만 풀면 된다고. 선생님이 그때 너 사람도 많아서 그냥 하는 데까지 풀어라 주세요. 맞아요. 그래. 한 번 유예를 준다 했지. 기억나십니까? 한 번 유예를 준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아, 주말이니까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 앓는 소리 하는 거야. 자, 이거요. 아, 예.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입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래. 어떻다? 두근의 합 해보시면 2는 0보다 큰 게 당연하고 두근의 곱 해보시면 k 더하기 5인데 얘가 0보다 커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범위 하나 구해놓고 가자. k는 마 5보다 크다 요거 하나 구해놓고 세 번째 d가 b-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서로 다르냐는 말 없죠? 예. 서로 다르니다. 서로 다른 두근이 그래서 0보다 크다. 아, 이게 다르구나. 이제 서로 다른 말이 있으면 등호를 빼야죠. 그러면 k가 중근을 못 보네. 마사보다 작다. 정리할까? 요 네모 두 개. k는 뭐죠? 마 5에서 마사다. 어려워요? 이제 하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해서 성은아 어디가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숙제 양이 많아요. 숙제요? 지금 한 페이지 추가했다. 한 페이지. 아, 예. 아,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수학에. 저건 뭐야? 너만 봐. 저건 뭐야? 아, 저 문제만 있는 거 심화야, 저. 너만 봐. 이거 약간 그거네. 심화도 있지. 그거 오마주 한 거네. 색깔 있잖아. 미국 모자 쓴 할아버지가 엉클쌤이 요렇게 하는 거 있거든. 그거 오마주 한 거네요. 자, 이거 합시다. 두근이 모두 음수래. 음수. 두근의 합은 뭐죠? 마인데 얘는 0보다 작은 게 당연하죠. 두근의 곱은 뭐죠? k 플러스 6인데 얘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하죠. k는 그래서 여기도 하나 구하자. k는 빼기 6보다 크다. 마지막 세 번째 d 4분의 d네. b-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그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나? 없어요. 이번엔 없네.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k는 보이냐? 아하. k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됐어요. 아하. 하시면 됩니다. 3번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게 선생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third, 뭐 하나씩 다 해야 돼 무슨. third. 월요일까지. 아니, 클리닝으로 문제야. 너무 어려워. 아니 없다고 이번 주에 이거 그네블리 없다고요. 아, 클리드가 안 보는 줄 알았네. 아니, 대신 두 개인데. 그림을 리가 없어서.
맞아요. 근데 오늘 클리닉 있죠? 네, 있죠. 또 이번 주에 아예 안 한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때입니다. 해볼까요? 바로 뽀카노트 만들어야겠다. 자, 부호가 다르다 하면 뭐 해야 되죠? 그 D가 0보다 크다. 아니 이쪽. 알겠다. 그 부호가 다르면 그 양수. 아니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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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모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안 해요. 네? 아 이게 답이구나. 어? 왜 알파 베타가 왜 안 해? 다른데 어떻게 알아 너? 아까 보라색 그 사진 찍은 거 빨리 확인해 보세요. 네, 판별은 왜 안 해요? 아니 판별을 안 한다 했잖아.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 안 쓴다 했지. 그래요? 에이 어?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두통은 두통이요? 뭐 이거 가지고 두통이야. 요 정도는 귀엽고. 이제 근해 분리 한번 해보자. 3번. 요게 이제 진짜 마지막. 1번. 쌤 다리가 기시군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K값의 범위를 구해라. 한다.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림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부터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클때 오른쪽 교정할 때. 됐냐? 네. 자, 근해 분리네, 그지? 왜? 2차면서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근해 위치를 지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근해 분리. 두근이 양수. 자, 근해 분리면 뭐 써야 돼? D, 축, 경계값. D, 축, 경. 외우세요. 오, 굿. 잘하는데. D 한번 써봅시다. 4분의 D죠? B-의 제곱. 빼기 AC. 0보다 크다 같다. 오, 뭐야. 같다 어떻게 알았어? 이거 봤지? 안 갔어요. 봤구만. 아니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 부호가 같잖아. 자, 범위 구합시다. 5R. 자, 이거 하나 구해놓고요. D 하나 있다. 축하자, 축. 자, 제가 그거 얘기했죠. 한쪽으로 몰려있을 땐 축이 역할을 한다고, 그지? 축 한번 봅시다. 우리 축방정식 아시는 분? 마이너스 뭐지? 마이너스 2a분의 b 혹시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너 모르는 눈빛이네. 이 앞에서 봤어요. 알아, 몰라? 이 앞에서 봤어요.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 축은 뭐죠? 축방정식. 뭐예요? K. A분의 K. 4분의 K K 슬롯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닌데 K. X는 K. 아니지 그냥 이 K지. K지. X는 K 그냥 아니야? K보다 그냥 K지. 아, 그래, 얘들아. K잖아. 아니 2분의 마이너스 K가 K지. K잖아. 이거 생겼대. K지, K. K. 자, 그림에서 봐봐. 이 축이 1보다 그 왼쪽으로 갈 수 있어? 노노노노. 1이랑 같아질 수 있어? 아, no, 없지. 무조건 1보다 커야 되지. 예. 그래서 K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돼요. 요게 이제 나중에 역할을 할 겁니다. 오케이. 축 하나 챙겨놓고 이제 경계값으로 갑시다. 경계값이라는 건 얘를 경계 지어주는 값은 누구야? 두구는 1보다 크다잖아. 네. 그러니까 1의 값이 중요한데 1 집어넣으시면 보이냐 이거? 네. 뭐지? 1 집어넣으면? F1이? 0보다 크다. 그치. 얘가 0보다 큰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빼기 K는 넘어가니까 K가 13보다 작다가 되네요. 쌤 저거 빠밤. 쌤 저 질문이요. 예, 저 D축경 다 구해야 돼요? 다 구해야 돼요. 다 구해야 돼요? 축은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은 뭐 문제에 따라 달라요. 보통 한쪽에 몰려있을 때는 거의 축을 많이 쓰고 한쪽에 몰려있지 않을 때는 축이 역할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볼까요? 숫자 한번 적어보자. 마3 1 4 D값은 안 13이죠? D 여기 있잖아. 보라색으로 표시해놨잖아, D를. 됐죠? 보여요. BTS. 1층부터 합시다. 빼기 3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인기추가요. 옛날에 제가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 걔네들한테 그 BTS 그 랩몬스터 별로 못생겼다고 했더니 걔네들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 마치 그거 있지, 그 약간 원숭이한테 먹이를 막 줄랑말랑 이렇게 하면 막 원숭이들이 막 깍 하잖아. 마치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았어. 그 여자애들이 막 난리를 치던데, 아, 그때 기억이 나는구만. 자, 이거요. 2층 합시다. 키는 1보다 크다죠? 2층. 자, 이건 3개니까 이제 3층 집까지 있다. K는 13보다 크다야. 13보다 크다. 자, 3층 집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13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뭐야? 이 집. 근데 아닌데요? 4보다 이상이고. 네, 그러네. 어라? 잠깐만. 네. 그 대명. 대처. 빰바라밤밤밤. 대명사. K가 14. K가 4. 대명이라고. F1이. 위기요. 여러분. 미치네. 13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죠, 작다. 아이, 누구야? 누가 크다로 읽었어? 아니 진짜 아, 어? 민규 아니야? 지금 민규가 지금 진짜 했잖아. 누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크다로 그었는데? 13보다 작다죠? 먹고 와서 미친다. 그래서 작다, 13보다 작다. 다시 3층 집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보이나요, 여기? 3층 집의 위치가 달라졌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4보다 작거나 크거나 50점 쳤다. 끝. 여기 답니다. 2번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겠네요? 아, 2번이 남아있어. 2번이 남아있었습니다. 2번은 빨리 해볼까요? 아니 이것도 분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 2, 이건 은근 할만해 내가 보기. 기억 안 나. 쌤. 니 클릭해 보려.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잡아라.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이렇게 생겼대요. 합시다. 네. 자, 근해 분리죠. 이차면서 근해 범위를 지정해 주잖아. D부터 하자. D는 B제곱. 바로 풀자. 이 되고. 빼기 IC.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그림 봐봐. 0보다 무조건 커야 되지.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은데 얘네 둘이 같아질 수 있어? 아니요. 없죠? 예스. 이해가 안 되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180보다 크고 하나는 180보다 작아. 얘네 둘의 키가 똑같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아 진짜 4시 하고 있어. 100살부터 축을 해야 돼. 축은 2 아니냐? 그냥 K는 2. 자, 하나 구했다. K 있다고 했지. K가 2라고. 저 방금 부정어 아, 그런가? 그냥 캐리한 거 같아. 빰바라밤밤밤. 됐죠? 그 다음 축하자. 축. D축 경계값. 축이 근데 여기 있는데 얘는 이 오른쪽으로 와도 말이 되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와도 네.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축이 별 역할을 못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으면 축이 보통 별 역할을 못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경계값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의 경계값이란 2밖에 없죠? 어때요? 0보다 적어요. 그치. F2가 해보시면 2 집어넣으면 4 빼기 12 빼기 2K 플러스 K 제곱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K 제곱 빼기 2K 빼기 8이 0보다 작아야 돼. K 빼기 4 플러스 그러면 K 범위가 마2에서 저또 4까지다. 그럼 이 녀석의 범위는 자, 요거랑 요것만 합치면 되지. 그래서 그 숫자가 마2 4 6인데 이거는 뭐 근데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다. 이거 금방 하겠죠, 그죠? 빼기 2에서 6까지랑 얘는 빼기 2에서 2층 집. 4까지니까 얘겠다, 그지? 오케이. 이제 하죠. 끝. 자, 요까지 오늘의 진도는 딱 여기까지 아, 좋다. 됐습니다.
뭐 실근의 존재 범위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한 1분 남았나요? 지금 몇 분이죠? 49분인가요? 1분 1분. 1분 만에 풀 만한 문제가 있을까? 자, 야, 다 덮어. 안해. 지금 갔다. 다 덮어. 예.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다 얘들아. 클리닉이 404호 아니면 405호야. 민기야 들어가자. 500 아니에요?